어머니, 냄새가 너무 역해서 비위 상해요. 베란다에서 드세요. 영하 10도, 칼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겨울밤. 72살 이옥부는 베란다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손에 든 건 식은 보리밥 한 그릇. 거실에선 며느리와 아들, 손주가 둘러앉아 한우를 구우며 웃음꽃을 피운다. 따뜻한 온기와 고기 굽는 고소한 냄새가 유리창 너머로 아른거린다. 옥부는 떨리는 손으로 밥 한 술을 뜬다. 입안에서 차갑게 식은 밥알이 씹힌다. 눈물이 흘러내린다. 삼키기가 어렵다. 목구멍이 메인다. 평생을 아들 하나 뒷바라지하며 살았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장작불 지피고 허리 굽혀 논밭 일하고 밤늦게까지 아들 공부방 불 켜놓고 기다렸다. 손톱 밑엔 언제나 메주 냄새와 흙 냄새가 배어 있었다. 옷에선 파스 냄새가 났다. 그게 옥분의 인생이었다. 아들은 의사가 됐다. 옥분이 팔아넘긴 논밭, 부서진 허리, 굳은 관절 덕분에 며느리는 명품백을 들고 다니며 사모님 소리를 듣는다. 손주는 학원 3곳을 다닌다. 모두 옥분의 희생 위에 세워진 삶이다. 그런데 오늘 합가 첫날, 며느리 최미라는 코를 막았다. 시어머니 몸에서 무슨 냄새가 이렇게 나요? 곰팡이 냄새, 쉰내, 파스 냄새. 애가 이상한 거 배울까봐 걱정이에요.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개를 돌렸다. 외면했다. 며느리가 옥분의 밥상을 들고 베란다 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와르르 쏟아져 들어왔다. 여기서 드시면 돼요. 저희는 손님들 오시거든요. 탁! 밥그릇이 차가운 베란다 바닥에 놓였다. 드르륵, 쾅! 샤시가 닫혔다. 옥부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인다. 환하게 웃는 며느리, 고기를 굽는 아들, 만화를 보며 깔깔거리는 손주. 옥부는 그 모습을 바라본다. 눈물이 주르르 흐른다. 하지만 닦지 않는다. 어차피 곧 얼어버릴 테니까. 베란다 모퉁이에 놓인 낡은 항아리가 보인다. 100년 전부터 이어져 온 종갓집 시간장 항아리. 옥분이 평생 목숨처럼 지켜온 것. 그 속엔 세월의 깊이가, 정성의 무게가, 한가문의 혼이 담겨 있다.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다. 그저 노인네가 가져온 낡은 쓰레기 정도로 생각했다. 옥분의 손에 밴 냄새도, 옷에 밴 향기도 모두 더럽고 역겨운 것으로만 여겼다. 옥분은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 뚜껑을 쓰다듬는다. 차갑다. 모든 게 차갑다. 세상이 차갑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옥분의 중얼거림이 하얀 입김에 섞여 사라진다. 하지만 옥분은 아직 모른다. 자신의 몸에 밴 그 냄새가, 며느리가 그토록 혐오하던 그 향기가 사실 100억의 가치를 지닌 보물이라는 것을.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재벌 회장이 그 냄새를 찾아 헤매고 있다는 것을, 내일 운명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것을, 지금 이 순간 차가운 베란다에 갇힌 옥부는 그저 떨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곧, 아주 곧, 이 베란다는 가장 높은 상석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반전의 현장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합가 첫날 저녁, 옥부는 부엌에서 조심스럽게 밥상을 차렸다. 며느리 최미라가 좋아한다는 갈비찜, 아들이
어릴 적 좋아하던 된장찌개, 손주를 위한 달걀말이. 손이 떨렸지만 정성을 다했다. 이제 함께 사니까, 가족이니까. 자, 다들 밥 먹자. 옥분이 상을 들고 거실로 나왔다.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다. 뭐예요, 이 냄새? 최미라가 코를 막았다. 과장되게, 티나게. 손으로 공기를 휘저으며 인상을 구겼다. 곰팡이 냄새 아니에요? 아니면 쉰내? 아, 진짜 비위상해. 옥부는 멈칫했다. 자신의 옷을 내려다봤다. 평생 입어온 무명 저고리. 깨끗하게 빨았는데. 손톱 밑을 봤다. 장 담그느라 벤 자국들. 씻었는데도 지워지지 않는 세월의 흔적. 미안하구나. 할매가 씻고 왔는데. 씻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몸에 밴 거예요, 몸에. 우리 서연이 교육에도 안 좋고, 저도 솔직히 식욕이 뚝 떨어지네요. 최미라가 남편 옥분의 아들을 쳐다봤다. 눈빛으로 뭔가를 요구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입을 열지 않았다. 그리고 어머니, 이게 무슨 반찬이에요? 된장찌개에 갈비찜? 우린 이런 거 안 먹어요. 너무 자극적이고 건강에 안 좋아요. 저희는 샐러드랑 연어 먹을 건데. 옥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며느리는 계속 말을 이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여기 계시면 저희 생활 패턴이랑 안 맞아요. 저희는 친구들 자주 초대하고 파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계시면 그게 좀 창피하다 이 말이지? 옥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최미라가 잠깐 당황했지만 곧 도리어 목소리를 높였다. 창피하다는 게 아니라 분위기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냄새 문제는 진짜 심각해요. 우리 서연이가 할머니 왜 냄새나? 그러는데 제가 뭐라고 설명해요? 그 순간 6살 손주 서연이가 코를 막으며 말했다. 엄마 말이 맞아요. 할머니 냄새 나요. 옥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손주. 자신이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손주가. 옥분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날 것 같았다. 그럼 할매가 어떻게 하면 되겠노? 최미라가 밥상을 들었다. 옥분의 밥상을. 그리고 베란다 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와르르 쏟아져 들어왔다. 베란다에서 드시면 돼요. 거기 작은 테이블 있잖아요. 환기도 되고 냄새도 안 들어오고 서로 편하잖아요. 탁! 밥상이 베란다 바닥에 놓였다. 김이 모락모락 나던 찌개가 금세 식기 시작했다. 여기서 먹으라고? 네. 저희는 저희대로 편하게 먹고 어머니는 어머니 스타일대로 드시고 이게 서로한테 좋잖아요. 옥부는 아들을 봤다. 제발 뭐라도 말해달라고. 옥분을 낳고 길렀던 그 아들이. 의사 만들려고 허리가 부서지도록 일했던 그 아들이.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돌렸다. 외면했다. 엄마, 미라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엄마도 좀 이해해줘. 우리도 적응하는 중이니까. 그 말이 옥분의 심장을 찔렀다. 칼보다 날카롭게. 옥분은 천천히 베란다로 걸어 들어갔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주저앉을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며느리 앞에서, 아들 앞에서, 손주 앞에서 무너지고 싶지 않았다. 드르륵. 쾅. 베란다 문이 닫혔다. 옥부는 차가운 바닥에 쪼그리고 앉았다. 손이 떨렸다.
밥 한 술을 뜬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유리창 너머로 보인다. 가족들이 웃으며 고기를 굽는다. 와인을 따른다. 손주가 깔깔거린다. 따뜻하다. 환하다. 행복해 보인다. 옥분만 없으면 눈물이 뚝 떨어진다. 밥그릇에 차가운 국물에 눈물이 섞인다. 옥분은 그 눈물 섞인 밥을 입에 넣는다. 씹는다. 삼킨다. 내가 이래야 하나. 옥분의 중얼거림은 아무도 듣지 못한다. 차가운 베란다에 갇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저녁을 먹는다. 하지만 옥분은 아직 모른다. 자신을 이렇게 내몬 며느리가 내일 자신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거라는 것을, 지금 이 모욕이 곧 가장 달콤한 복수의 서막이 될 거라는 것을. 영하 15도 한파경보가 내려진 밤이었다. 옥분은 베란다 구석에서 잠을 청했다. 아니, 청하려 했다. 이불이라곤 얇은 누비 이불 한 장. 바람이 샤시 틈새로 스며들어온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 이를 악물고 버텼다. 떨리는 몸을 웅크렸다. 관절이 욱신거린다. 평생 혹사당한 허리가 비명을 지른다. 하지만 신음소리도 삼켰다. 며느리가 들을까봐. 새벽 4시. 잠이 오지 않았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내가 뭘 잘못했을까? 옥분은 천장을 바라봤다. 아니, 천장이 아니라 베란다 지붕. 녹슨 빨래 건조대가 희미하게 보인다. 평생을 살아왔다. 시집온 그날부터 지금까지 50년. 한 번도 제 욕심 부린 적 없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 짓고 장 담그고 논밭 일하고 손 한 번 편하게 쉬어본 적 없다. 아들 공부시킬 때는 더했다. 밤새워 일해서 번 돈 전부 학원비로 쏟아부었다. 옥분 자신은 옷 한 벌 제대로 못 사 입었다. 신발은 덕지덕지 기운 고무신. 밥은 늘 식은 밥에 된장 쓱쓱 비벼 먹었다. 그래도 행복했는데. 아들이 웃으면 옥분도 웃었다. 아들이 1등 했다고 좋아하면 옥분은 눈물 흘렸다. 기쁜 눈물. 아들이 의대 합격했을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감사해서. 그런데 지금은 그 아들이 옥분을 베란다에 가뒀다. 며느리 눈치 보느라. 톡! 눈물 한 방울이 베란다 바닥에 떨어진다. 곧 얼어붙는다. 모든 게 얼어붙는다. 드르륵. 문이 열렸다. 새벽 공기가 확 들이닥친다. 옥분이 고개를 들었다. 며느리 최미라였다. 어머니, 아직도 안 주무세요? 옥분은 대답하지 않았다. 최미라가 코를 찡긋거렸다. 여기 냄새 진짜. 환기 좀 시켜야겠네. 아, 참. 내일 제 친구들 올 건데 어머니 좀 나가 계셔 주실 수 있어요? 동네 경로당 같은 데 계시다가 저녁 때 오시면 안 돼요? 뭐? 친구들한테 어머니 보여주기가 좀 그래서요. 아시잖아요. 제 친구들 다 있는 집 사람들이라. 어머니 모습 보면 오해할까봐. 오해? 무슨 오해? 가난한 집안이라고?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불쌍한 며느리라고? 옥분은 입술을 깨물었다. 최미라는 계속 말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만지신 그 항아리들 이번 주말에 다 버릴 거예요. 너무 낡고 지저분해서 우리 집 인테리어랑 안 어울려요. 공간도 차지하고. 안 돼. 옥분이 소리쳤다. 생전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큰 소리를 냈다. 그 항아리는 100년 묵은 우리 집안 보물이다. 함부로 못 버린다. 최미라가 비웃었다. 보물?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그냥 낡은 독이에요. 골동품 가치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우리 집이에요. 우리가 결정해요. 쾅! 문이 닫혔다. 옥부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주저앉았다. 힘이 빠졌다. 항아리를 쓰다듬는다. 차갑다. 하지만 이 차가움이 유일한 위로다. 이것만이 옥분의 유일한 가족이다. 할머니에게서 어머니로, 어머니에게서 옥분으로 이어진 100년의 맛. 장독대의 혼. 할매가 지켜줄게. 옥분은 항아리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흐느꼈다. 목 놓아 울었다. 어차피 아무도 듣지 않으니까. 며칠이 지났다. 옥부는 하루 종일 베란다에 갇혀 있었다. 밥은 하루 2끼, 차가운 주먹밥 하나씩, 김치도 없이, 물은 베란다 수도꼭지에서 받아 마셨다. 목욕은 일주일에 1번, 새벽에 몰래, 며느리 눈에 띄지 않게. 옥분의 몸은 점점 야위어 갔다. 주름은 더 깊어졌다. 눈빛은 흐려졌다. 어느 날 저녁 옥부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을 봤다. 유령 같았다. 사람이 아니라 그림자 같았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하지만 갈 곳이 없었다. 고향 집은 이미 팔렸다. 아들 학비 대느라. 친구도 없었다. 평생 일만 하느라. 돈도 없었다. 모두 아들에게 쏟아부었으니 옥부는 베란다 바닥에 누워 하늘을 봤다. 별이 보였다. 차갑고 먼 별들. 아버지, 어머니, 저 이제 거기 가도 되겠습니까? 죽고 싶었다. 진심으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하지만 그 순간 항아리가 눈에 들어왔다. 100년의 향기, 할머니의 손때, 어머니의 정성, 옥분의 혼. 아니다. 아직은 안 된다. 이걸 지켜야 한다. 옥분은 다시 일어났다. 비틀거리면서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뀔 줄도 모르고 옥분은 그저 버텼다. 차가운 베란다에서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밤을 또 하루를 버텼다. 하지만 새벽이 온다. 반드시 가장 어두운 밤 끝에는 반드시 새벽이 온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 대형 빌딩 50층 강태준 회장의 집무실. 60대 후반 하지만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남자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뒤엔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이고 서 있다. 찾았습니까? 강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다. 아직입니다, 회장님. 전국의 전통 장명인 153명을 모두 만나봤지만 그 맛이 아니었습니다. 그 맛. 강 회장이 눈을 감았다. 60년 전 어린 시절의 기억. 할머니가 담가주신 시간장의 그 깊은 맛. 단순히 짜고 감칠맛 나는 게 아니었다. 뭔가 다른 차원의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 강 회장은 그 맛을 평생 잊지 못했다. 재벌이 되고 식품 기업을 일으키고 온갖 명품 조미료를 만들어냈지만 그 맛만큼은 재현하지 못했다. 이번 신제품 런칭이 석 달 후입니다. 그때까지 못 찾으면 우린 끝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100억짜리 프로젝트였다. 전통의 맛을 재현한 프리미엄 간장 시리즈. 하지만 핵심인 시간장의 맛을 찾지 못하면
모든 게 물거품이다. 마지막 가능성이 하나 남았습니다. 비서실장이 태블릿을 꺼냈다. 경상도 지역 종갓집 명단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그중 한 집안이 100년 넘게 장 담그는 전통을 이어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그 집안의 맏며느리가 최근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아들 집으로 합가했다고 합니다. 주소는 파악했는데 접촉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왜? 너무 초라한 환경이라고 합니다. 혹시 또 헛수고가 될까봐. 가봐야 합니다. 당장 가십시오. 네. 직접 가시게요?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옥부는 베란다에서 항아리를 닦고 있었다. 며느리가 버리겠다고 했으니 더욱 정성스럽게 닦았다. 마지막 일지도 모르니까. 할매 항아리. 미안하다. 옥부는 뚜껑을 열었다. 그 순간 깊고 그윽한 향이 퍼져나왔다. 100년의 시간이 응축된 향. 메주와 소금, 햇빛과 바람, 정성과 세월이 빚어낸 기적. 옥부는 그 냄새를 맡으며 잠깐 눈을 감았다. 이 냄새만은 포기할 수 없다. 이것만은 지켜야 한다. 그때였다. 띠리리리링 마이너스. 초인종이 울렸다. 거실에서 며느리 최미라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아, 진짜. 누구야 또. 최미라가 문을 열었다. 그리고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문 앞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다. 한 명은 50대 비서실장, 한 명은 60대 후반에. 아우라가 남다른 남자. 죄송합니다만 이 댁에 경상도 김해 김씨종부 출신 되시는 분 계십니까? 비서실장의 공손한 질문. 최미라는 당황했다. 네. 아, 시어머니요? 근데 무슨 일로? 뵙고 싶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최미라는 이 사람들을 보며 재빨리 계산했다. 옷차림, 말투, 분위기. 심상치 않다. 혹시 시어머니한테 무슨 빚이라도 있나? 아니면, 잠깐만요. 시어머니 모셔올게요. 최미라가 베란다 문을 열었다. 어머니, 손님 오셨어요. 옥분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며느리가 자신을 부르다니. 게다가 존댓말까지. 옥분은 더러운 앞치마를 두르고 황급히 일어났다. 손을 닦으려 했지만 수건이 없었다. 그냥 옷에 쓱쓱 문질렀다. 거실로 나갔다. 두 남자가 옥분을 봤다. 그 순간 강 회장의 눈빛이 변했다. 코를 킁킁거렸다. 냄새. 옥분의 몸에서, 옷에서, 손에서 나는 그 냄새. 메주 냄새. 간장 냄새. 세월이 밴 냄새. 강 회장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이거다. 바로 이거다. 60년을 찾아 헤맨 그 향기. 할머니의 손에서 나던 바로 그 냄새. 강 회장은 천천히 옥분에게 다가갔다. 옥분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저는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는디에. 실례지만. 강 회장이 옥분의 손을 봤다. 거칠고 주름진 손. 손톱 밑에 밴 검은 자국들. 강 회장은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옥분의 손을 들어 냄새를 맡았다. 눈을 감았다. 10초, 20초, 침묵. 비서실장도 며느리 최미라도 숨을 죽였다. 강 회장이 눈을 떴다. 그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찾았습니다. 예, 평생을 찾던 그 맛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강 회장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옥분 앞에 무릎을 꿇었다. 60대 후반 재벌 회장이 70대 시골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선생님, 부디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옥분은 얼어붙었다. 며느리 최미라는 입이 떡 벌어졌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선생님, 일어나시라요. 이게 무슨... 옥분이 황급히 강 회장을 일으켰다. 아니,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강 회장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선생님의 허락을 받기 전까지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허락이 뭔 허락입니까? 제게 그 비법을 전수해 주십시오. 선생님의 손에서 나는 이 향기, 이 깊이, 이 세월의 맛을 제발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옥분은 어리둥절했다. 비법? 전수?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됐다. 며느리 최미라가 끼어들었다. 저기요. 실례지만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비서실장이 명함을 꺼냈다. 최미라가 명함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눈이 터질 듯 커졌다. 네, 대한식품그룹. 강태준 회장님? 최미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대한식품그룹. 국내 3대 식품기업. 매출 5조 원. 그 회장이 지금 자기 시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있다? 어머니가 뭘 어떻게 하신 건데요? 강 회장이 일어섰다. 옥분이 억지로 일으킨 게 아니라 스스로. 이댁 어르신은 100년 전통 종가의 장 비법을 계승하신 분입니다. 제가 평생 찾아 헤맨 바로 그 맛을 간직하고 계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장? 비법이요? 최미라가 되물었다. 장? 그 지저분한 항아리에 담긴 그 장. 강 회장이 옥분을 바라봤다. 선생님 실례지만 댁에서 직접 담그신 장을 볼 수 있을까요? 옥분은 주춤거렸다. 며느리를 봤다. 며느리가 버리겠다던 바로 그 항아리. 그게 별거 아닌디에요. 아닙니다. 제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부디 보여주십시오. 옥분은 천천히 베란다를 가리켰다. 저기 베란다에. 강 회장이 베란다로 향했다. 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그는 멈칫했다. 베란다. 영하의 추위. 얇은 이불 한 장. 그리고 구석에 놓인 낡은 항아리들. 강 회장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이곳에서, 이런 곳에서 이 어르신이 지내셨다는 건가. 항아리 앞에 무릎 꿇었다. 뚜껑을 열었다. 그 순간 향이 퍼져나왔다. 강 회장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눈을 감았다. 10초, 20초, 30초.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비서실장이 다가왔다. 그도 냄새를 맡았다. 눈이 커졌다. 회장님, 이건 찾았습니다. 김 실장. 60년을 찾던 그 맛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강 회장이 일어나 옥분에게 돌아왔다. 두 손으로 옥분의 거친 손을 잡았다. 선생님, 제 제안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무신 제안이. 저희 회사와 전속 계약을 하십시오. 선생님의 비법을 저희에게 전수해 주십시오. 계약금은. 강 회장이 비서에게 눈짓했다. 비서가 서류 가방에서 수표를 꺼냈다. 일단 계약금으로 10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10억? 최미라의 비명이 터졌다.
그리고 본 계약이 체결되면 100억 원 규모의 연구소를 지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명의로요. 선생님은 그곳에서 편안하게 장을 담그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면 됩니다. 100억? 최미라가 비틀거렸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옥부는 이해할 수 없었다. 100억? 자기가 평생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산 자기가 저는 그냥 장 담글 줄 아는 시골 할매인디에. 아닙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선생님은 국보급 무형문화재이십니다. 그 손에 담긴 기술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제발 제 제안을 받아주십시오.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평생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다. 국보급? 무형문화재? 자신을 쓸모없는 노인네로 취급하던 며느리. 냄새난다며 베란다로 쫓아내던 그 며느리. 하지만 지금 이 사람은 자신을 보물이라 부른다. 선생님, 저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편안하고 따뜻한 곳에서 선생님의 기술을 꼼피우실 수 있는 곳으로. 옥부는 며느리를 봤다. 최미라는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어머니. 그게 사실은. 최미라가 말을 더듬었다. 하지만 옥부는 이미 결정했다. 좋습니다. 가겄습니도. 정말이십니까? 예. 근데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제 몸에서 나는 이 냄새, 진짜로 좋은 냄새입니까? 강 회장이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향기입니다. 100년의 세월이 1000번의 정성이 만들어낸 기적의 향기입니다. 옥부는 자신의 손을 봤다. 거칠고 주름진 손, 손톱 밑에 밴 검은 자국. 며느리가 더럽다던 바로 그 손. 하지만 이 손이 보물이었다. 옥부는 처음으로, 평생 처음으로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어머니, 잠깐만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최미라가 옥분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옥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며느리를 내려다봤다. 나 주이소. 어머니,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가 그런 대단한 분인 줄.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옥부는 대답하지 않았다. 조용히 베란다로 걸어가 항아리를 들었다. 강 회장의 비서가 황급히 다가와 항아리를 받아들었다. 제가 들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옥부는 자신의 낡은 옷가지를 챙겼다. 많지 않았다. 평생 모은 게 보따리 하나뿐이었다. 최미라가 울부짖었다. 어머니, 저 진짜 반성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베란다 아니에요. 안방 드릴게요. 제일 좋은 방. 옥분이 멈춰섰다. 돌아봤다. 안방? 네. 저희 안방 어머니 드릴게요. 저희가 베란다에서 잘게요. 옥부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 안방이 이틀 전만 해도 할매가 들어가면 더러워진다 하더니 그건 제가 정신이 없어서 냄새난다며 할매 몸에서 쩐내 난다 하더니 최미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옆에 서 있던 남편 옥분의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다시 생각해줘. 옥분은 아들을 봤다. 한때는 세상 전부였던 아들. 그 아들을 위해 허리가 부서지도록 일했던 세월. 너는 뭐가 미안한디? 내가
엄마를 지키지 못한 거 아니다. 옥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네가 할매를 지키지 못한 게 아니라 네가 할매를 버린 기다. 며느리 눈치 보느라 편한 길 가느라 네 엄마를 베란다에 처박아 놓은 기다. 아들이 고개를 숙였다. 변명할 말이 없었다. 강 회장이 시계를 봤다. 선생님, 차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가시겠습니까? 옥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현관으로 향했다. 최미라가 바닥을 기며 따라왔다. 어머니, 제발 100억이 문제면 저희도 드릴게요. 어머니 통장에 넣어 드릴게요. 옥분이 멈춰섰다. 돌아봤다. 최미라를 똑바로 쳐다봤다. 너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예, 이게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걸. 옥부는 천천히 무릎을 굽혔다. 최미라와 눈높이를 맞췄다. 할매가 니한테 바란 건 돈이 아니었다. 따뜻한 밥 한 끼, 부드러운 말 한마디, 사람 대접. 그것뿐이었다. 최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근디니는 할매를 사람 취급도 안 했다. 냄새난다고, 더럽다고, 창피하다고. 할매를 쓰레기 취급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 카도 소용없다. 할매 가슴에 박힌 칼은 안 빠진다. 옥분이 일어섰다. 최미라의 손을 뿌리쳤다. 할매는 간다. 할매를 사람으로 대접해 주는 곳으로. 옥부는 현관문을 열었다. 복도에 서 있던 강 회장의 수행원들이 고개 숙여 인사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옥분이 문을 나섰다. 뒤에서 최미라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아들의 한숨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옥분은 돌아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내려갔다. 1층 로비. 밖으로 나가니 검은색 리무진이 대기하고 있었다. 기사가 문을 열었다. 선생님 타십시오. 옥부는 리무진을 봤다. 평생 처음 보는 고급차. 가죽 시트에서 은은한 향기가 났다. 조심스럽게 올라탔다. 푹신했다. 따뜻했다. 강 회장이 옆자리에 앉았다. 편찮으시죠? 금방 도착하겠습니다. 차가 출발했다. 옥부는 창밖을 봤다. 아파트가 멀어졌다. 며느리가, 아들이, 그 차가운 베란다가 멀어졌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시원한 눈물이었다.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예, 괜찮습니다. 옥부는 자신의 손을 봤다. 거칠고 주름진 손. 하지만 이제 이 손은 더 이상 더러운 손이 아니었다. 보물이었다. 기적이었다. 차 안에서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렀다. 따뜻한 온기가 옥분을 감쌌다. 강 회장이 말했다. 선생님, 앞으로는 편히 지내실 수 있습니다. 좋은 곳에 머무시면서 하고 싶은 것 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옥부는 창밖을 봤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반짝이는 불빛들. 평생 어둠 속에서 살았던 옥분에게 처음으로 빛이 비쳤다. 그리고 옥분은 알았다.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며느리는 아직 몰랐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심판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옥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70년 인생에서 가장 환한 미소였다. 일 후 서울 강남 한복판에 세워진 프리미엄 한옥 연구소. 옥분 전통장 문화원. 300평 규모의 최고급 시설. 옥분의 이름이 박힌 현판이
햇빛에 반짝였다. 오전 10시 기자회견장. 수십 개의 카메라가 플래시를 터뜨렸다. 전국 주요 언론사가 모였다. 방송사 중계차까지 대기하고 있었다. 강 회장이 단상에 올랐다. 오늘 이 자리는 매우 특별한 발표를 위해 마련했습니다. 대한식품그룹은 100년 전통 장문화를 계승하신 이옥분 선생님과 독점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었다. 옥분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무대에 올랐다. 떨리는 손을 꼭 쥐었다. 이옥분 선생님은 경상도 김해 김씨종가의 장비법을 계승하신 국내 유일의 전통 장인이십니다. 선생님의 손에서 탄생한 시간장은 그 어떤 기술로도 재현할 수 없는 100년의 맛을 담고 있습니다. 강 회장이 옥분을 바라봤다. 저희는 선생님께 총 150억 원 규모의 연구지원금과 이 문화원을 제공했습니다. 앞으로 선생님의 비법은 국가무형 문화재로 등재될 예정입니다. 150억? 그 숫자가 전국에 방송됐다. 인터넷 기사가 실시간으로 올라갔다. 같은 시각,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차 안. 최미라가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다. 손이 떨렸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 이옥분 장인. 150억 계약. 베란다 시어머니의 반전. 기사를 클릭했다. 며느리에게 베란다로 쫓겨난 70대 노인. 알고 보니 100억대 장인. 대기업 회장 스승님으로 모셔. 최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기사 댓글을 봤다. 며느리 진짜 인간 쓰레기네. 노인 학대로 신고해야 함. 베란다에서 밥 먹게 했다고? 이게 사람이야? 며느리 신상 털어야 됨. 댓글이 수천 개. 분노로 가득했다. 최미라의 손이 떨렸다. 전화가 왔다. 남편이었다. 여보,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병원에서 연락 왔어. 나 해고야. 원장님이 이미지 관리 때문에 못 쓰겠대. 전화가 끊겼다. 또 전화가 왔다. 손주 학원에서였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서연이 더 이상 저희 학원에 다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학부모님들 항의가 너무 심해서. 최미라가 비명을 질렀다. 안 돼, 안 돼. 하지만 현실은 무너져 내렸다. SNS는 난리였다. 누군가 최미라의 계정을 찾아냈다. 명품 백자랑, 고급 레스토랑 인증샷, 사모님 행세하던 게시물들. 댓글이 폭주했다. 시어머니 돈으로 명품 산 거 아냐? 양심도 없네. 저런 며느리 둔 아들도 똑같음. 최미라는 차에서 내렸다. 아파트 입구로 뛰어갔다. 그런데 입구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이웃들이었다. 같은 아파트 주민들. 저기 온다. 저 여자야. 어떻게 시어머니를 베란다에. 우리 아파트 망신이야, 망신. 최미라는 고개를 숙이고 뛰었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집에 도착했다. 문을 열었다.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다. 얼굴이 잿빛이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떡해. 내가 뭘 어떡해. 시어머니가 그렇게 대단한 줄 알았어? 알았으면 달라졌어? 너 시어머니한테 한 짓이 달라졌겠어? 남편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최미라는 할 말이 없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띠리리링 마이너스. 최미라가 문을 열었다. 택배였다. 아니, 택배가 아니었다. 법원 등기우편이었다.
손이 떨렸다. 봉투를 뜯었다. 노인복지법 위반 고발장. 정서적 학대 및 방임 혐의. 고발인 이옥분. 최미라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주저앉았다. 같은 시각 기자회견장. 한 기자가 질문했다. 선생님, 며느리분과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옥분은 잠시 침묵했다. 마이크를 잡았다. 할매는 용서하고 싶었습니다. 진짜로. 기자들이 숨을 죽였다. 근디 용서는 반성하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닙니까? 며느리는 아직도 반성 안 했습니다. 돈 때문에 잘못했다 하는 기지 진짜 마음으로 미안해하는 게 아닙니다. 옥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래서 할매는 법의 심판을 받게 했습니다. 노인 학대는 범죄입니다. 누구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기자들이, 관계자들이 모두 박수를 쳤다. 옥분은 카메라를 똑바로 봤다. 전국에 생중계되는 그 카메라를 세상의 모든 며느리들, 아들들한테 말하고 싶습니다. 부모는 귀찮은 짐이 아닙니다. 부모는 여러분을 만든 뿌리입니다. 그 뿌리를 함부로 대하면 여러분도 언젠가 똑같이 당합니다.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할매는 용서 안 합니다. 근디 할매는 행복하게 살깁니다. 할매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강 회장이 옥분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기자회견이 끝났다. 옥분은 문화원으로 돌아왔다. 넓고 따뜻한 방, 포근한 이불, 항아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했다. 옥분은 웃었다. 70년 인생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복수는 끝났다. 이제 진짜 인생이 시작이었다. 1년 후 봄. 옥분 전통장 문화원. 넓은 마당에 100여 개의 장독이 햇볕을 받으며 숨을 쉬고 있었다. 옥분은 고운 한복을 입고 장독대 앞에 서 있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표정은 평온했다. 눈빛은 맑았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자, 이제 뚜껑을 열어보이소. 옥분의 말에 젊은 제자 5명이 조심스럽게 장독 뚜껑을 열었다. 그윽한 향이 퍼져나왔다. 냄새를 맡아보이소. 깊이 들이마시이소. 제자들이 눈을 감고 향을 맡았다. 옥분이 미소 지었다. 이 냄새가 바로 세월의 냄새입니다. 정성의 냄새입니다. 이 냄새를 사랑하지 못하면 좋은 장을 담글 수 없습니다. 한 제자가 손을 들었다. 선생님은 언제부터 이 일을 사랑하게 되셨어요? 옥분은 잠시 생각했다. 먼 과거를 떠올렸다. 글쎄다. 처음엔 사랑이 아니었지. 그냥 해야 하는 일이었어. 시집와서 며느리 도리로 집안 전통이라고. 손은 거칠어지고 옷에선 냄새 배고 힘들었지. 제자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근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걸. 이건 생명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메주에 소금물 부으면 그냥 간장이 되는 게 아니지. 시간이 지나고 햇빛이 들고 바람이 불고 정성이 쌓여야 비로소 장이 됩니다. 옥분은 장독을 쓰다듬었다. 사람도 마찬가지지. 시간과 정성이 쌓여야 비로소 깊이가 생기는 기여. 할매도 70년 살아보니 이제야 알겠더라고.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생님,
며느리분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옥분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다. 하지만 금방 밝아졌다. 모르지. 연락 안 하니까. 근디, 괜찮십니도. 이제는, 용서는 안 하시는 거예요? 옥분은 고개를 저었다. 용서는 상대가 진짜 반성할 때 하는 기재. 며느리는 아직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를 깁니다. 돈 문제라고 생각하제. 사람 문제라는 걸 모르제. 옥분은 하늘을 봤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근디 할매는 이제 행복하제. 미워하는 것도 지쳤고 원망하는 것도 지쳤습니다. 그냥 할매 인생 살고 싶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문화원 입구에서 강 회장이 나타났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선생님 1주년 축하드립니다. 옥분이 환하게 웃었다. 아이고 이 양반 꽃까지 사오고 허실했네. 허실이 아닙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희 회사 매출이 3배 늘었습니다. 선생님이 만드신 옥분 시간장이 전국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강 회장이 태블릿을 꺼냈다. 화면에는 각종 백화점에서 줄 서서 간장을 사는 사람들이 보였다. 보십시오. 백화점마다 오픈 30분 만에 품절입니다. 선생님의 이름이 들어간 제품은 믿을 수 있다고, 정성이 느껴진다고 다들 말합니다. 옥분은 화면을 봤다. 사람들이 웃으며 장을 사가는 모습, 가슴이 뭉클했다. 할매가 담근 게 아닌디. 할매 이름 달아도 되는 기여? 선생님이 직접 감수하시고 비법을 전수하셨잖습니까? 이건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옥분은 고개를 끄덕였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졌다. 부끄럽지 않은 이름으로. 오후 옥분은 혼자 장독대를 거닐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다. 매화 향기가 났다. 핸드폰이 울렸다. 아들이었다. 옥분은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다. 여보세요. 엄마, 나야.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잘 지내고 있지?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침묵. 긴 침묵. 엄마, 나 이혼했어. 미라랑. 옥분은 놀라지 않았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그래. 서연이는? 내가 키우고 있어. 엄마, 나 이제 알았어.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아들이 흐느꼈다. 옥분은 가만히 들었다. 엄마, 나 다시 시작해도 될까? 엄마한테 용서받을 수 있을까? 옥분은 하늘을 봤다. 파란 하늘, 흰 구름. 시간이 필요하지. 할매도 너도. 응, 알았어. 기다릴게. 전화가 끊어졌다. 옥분은 한참을 서 있었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다.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옥분은 장독 뚜껑을 열었다. 깊은 향이 퍼졌다. 사람도 장처럼 시간이 필요한 기제, 상처도 용서도.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장독대를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옥분은 그 속에 서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70년을 살아왔다. 힘들었다. 아팠다. 절망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옥분은 행복했다. 할매 인생, 이제 시작인 기제.
옥부는 장독대를 걸으며 혼잣말을 했다. 여러분, 할매 이야기가 도움이 됐음 좋겠습니다. 힘든 시간도 지나갑니다. 반드시 할매도 그랬으니까. 옥부는 카메라를 보듯 하늘을 봤다. 댓글로 여러분 이야기도 들려주이소. 구독도 하이소. 할매가 응원하겠습니다. 노을이 더 붉게 타올랐다. 새로운 내일을 향해